여러분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 약 주세요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살을 못 빼십니다. 무조건 내 살을 빼기 위해 왔어요. 제 살 좀 빼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 마인드여야만 살을 빼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좀 처방 받으려고요. 저 살 좀 빼러 왔어요. 과연 이 두 케이스 중에서 누가 더 살을 잘 뺄까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다이어트의 출발점과 그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살 빼드림 시작합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히말라야를 등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히말라야 정상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우선 기초 체력이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산을 오를 때 필요한 등산 장비나 등산복, 등산화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와서 살 빠지는 약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등산용품점에 가서 내가 등산용품만 잔뜩 사면은 히말라야 정상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튼튼한 체력과 등산용품만 있다고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터넷에 후기를 보니까 여기 약이 좋다던데요. 처음 왔지만 제가 좀 바빠서요. 혹시 약만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제 친구도 여기서 진짜 살 많이 뺐더라고요. 그래서 약 처방 받으러 왔어요. 물론 내가 살을 정말 빼고 싶으니까 살이 빠지는 약을 처방 받으러 왔다는 그 마음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한 번 이상 해보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으니까 진짜 내 살이 빠지던가요? 그리고 그 빠진 살이 유지가 돼서 내 삶이 정말 변하던가요? 살을 빼려고 할 때 약을 믿고 내 의지만 믿는 분들은 대부분 다이어트에 참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아니, 살 빠지는 약이라면서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작게 먹긴 할 거예요. 살 빠지는 약도 먹었고 작게도 먹었고 그러면 당연히 살 빠져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리고서 만약에 살이 안 빠지면 약에 내성이 생겼나? 아니면 나랑은 뭔가 좀 안 맞는 약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간혹 드물게는 당연히 목표 체중까지 빼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체중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약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살이 찐 사람은 그 살찌게 만드는 DNA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니면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평생을 살 빠지는 약, 그런 종류들을 먹어가면서 살아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는 환자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 주세요, 이 멘트가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다이어트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뿐만 아니라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몰랐더라도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는 정말 넘쳐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들 내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반쯤 전문가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훌륭한 요 도구, 약만 있으면 무조건 다이어트는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착각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 빠지는 약 주세요는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약을 도구로 보지 않고 해결책 그 자체로 보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 진료에서 다이어트 약은 아주 중요한 도구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한계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위고비든 마운제로든 한약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히말라야를 갈 때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유튜브 몇 번 봤다고 히말라야 상세 등반 지도가 있다고 나 혼자서 히말라야를 정상까지 갈 수 있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가려면 당연히 좋은 체력과 등산 장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상까지 함께 가줄 쉐르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라산, 지리산을 각각 10번 이상씩 등반해 본 것과 내가 처음으로 가보는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가는 것은 아예 다른 일이에요. 내가 정말 꿈에 그리던 그 체중까지 감량을 해서 유지하는 것은 한 번도 못 가본 히말라야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히말라야를 갈 때 이 쉐르파랑 같이 등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쉐르파가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체력 그리고 기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리고 등반 속도나 등반 경로 역시 셰르파가 이끌어 줄 거고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체중의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약이 아니라 의료진과 진료입니다. 제대로 된 다이어트 진료는 좋은 약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이 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쪘는지, 왜 식단 조절에 실패했는지, 그리고 식단 조절에 실패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은 무엇인지, 체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적인 요소들을 모두 살핀 다음에 살을 빼주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 진료입니다. 좋은 체력과 등산복, 그리고 반드시 나는 정상까지 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물론 중요합니다. 지리산을 오르는 것이라면 이곳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죠. 하지만 5에서 6kg 정도의 감량이 아닌 정말로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체중의 변화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살을 몇 번 빼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요요가 와서 현재 체중에 불만이신 거잖아요.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말라야로 올라가서 여기서 평생 살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편안하게 집까지 오고 일상생활을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살을 잘 빼는 것도 다이어트 진료의 일부이지만 뺀 살을 유지하는 건 역시 다이어트 진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히말라야를 오르는데 내가 조금 더 좋은 등산복과 등산 장비를 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하시겠어요? 아니면 훌륭한 셰르파를 고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겠어요? 저라면 안전하게 정상까지 갔다가 같이 내려와 줄 수 있는 셰르파를 고르겠습니다. 이상 김동준 원장이었습니다. 안녕.